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8월이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점점 시원해질 날만 남았겠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 지난주엔 날씨가 참 요상했어요. 해는 뜨거운데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 싶어 조금 움직여보면 땀이 줄줄줄. 하늘은 높고 구름도 예뻐서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모르게 습한 공기가 느껴지는 참으로 요상한 날씨가 연일이었습니다. 도무지 파악하기 어려운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요술 같은 날씨에 맞는 요술 같은 커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제 막 혼인을 해서 시댁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든든한 한 끼 먹이겠다며 호텔 뷔페를 데리고 가셨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한참 이것저것 가져다 먹으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스캔도 하고 함께 온 조카도 챙겨가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커피 한 잔을 마셔볼까 싶어서 커피와 디저트 코너로 갔죠. 그때 아버님께서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떠서 커피 기계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면서 유심히 보니 그 아이스크림 그릇에 아메리카노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말씀은 따로 안 하셨지만 이렇게 먹으면 맛이 좋아 라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는 커피가 비엔나 커피라고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동네 이모들이 아이스크림 동동 띄운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던 게 떠올랐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비엔나 커피를 즐겨 드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커피를 마실 기회가 되면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드리곤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띄운 커피가 비엔나 커피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커피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 몇 해 전 아이스크림 커피로 인해 창피한 경험을 한 이후로 그 커피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여튼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카페 창업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비엔나 커피에 대한 아주 창피한 일을 겪었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커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한다고 자부했던 저였기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무엇일까요? 라는 강사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손들고 비엔나 커피라고 말을 했었죠. 너무나 크고 당당하게 말해서 다들 맞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맞아요. 다들 아이스크림을 커피에 넣은 것을 비엔나 커피라고 알고 계시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엔나 커피는 이 커피하고는 아주 다른 커피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정적. 몰랐던 걸, 아니 잘못 알았던 걸 알게 되는 순간이지 참 좋은 기회다 싶기도 하겠지만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오답을 말했기 때문에 엄청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커피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린답니다. 바로 아포카토 말입니다. 저처럼 헷갈리는 분을 위해 아니면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엔나 커피와 아포카토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비엔나 커피는 영미권에서 불리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블랙 커피 위에 크림을 얹는 베리에이션 커피 음료를 말하는데 아이스크림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독일 언어권에서 카페 아인슈페너라고 불리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카페를 빼고 아인슈페너라고 말한다는 거.
아니, 그런데 왜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기 도대체? 비엔나 커피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유래한 커피이기 때문이라네요. 옛날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들이 커피를 마실 때는 직업 특성상 마차에서 말을 몰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커피잔을 잡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커피가 넘치게 되기 마련이겠죠. 한겨울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흔들려서 쏟는다면 뜨거운 커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커피가 흘러 넘쳐버린다면 마시게 되는 양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테고요. 그걸 방지하고 덤으로 커피의 따뜻함을 유지하며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던 마부들의 속도 달래주기 위해서 그 위에 생크림을 덮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빈의 아인슈페너 역사는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유래와 모차르트가 아인슈페너에 럼주를 섞어 마셨다는 것을 즐겼다는 야사가 있고,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도 아인슈페너를 즐겼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커피 전용 주전자인 퍼컬레이터로 끓인 커피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빈에서 정통 아인슈페너를 시키면 많은 샷의 에스프레소 내지는 룽고의 진한 크림을 듬뿍 얹어서 제공된다고 하니 빈 현지에 가서 아인슈페너를 한 잔 주문해서 마셔보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지난 7회차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에스프레소 콘파냐 기억나시나요? 커피에 크림을 올리는 건 같은 방식인데 커피가 좀 다르답니다. 에스프레소 콤파냐는 에스프레소로 추출된 커피가 들어가고, 아인슈페너에는 룽고 내지는 카페 아메리카노, 드립커피 방식으로 추출된 커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콤파냐는 커피 양도 작고 크림 양도 작은데, 아인슈페너는 커피도 많고 크림도 아주 두껍게 쌓아 올려주니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넣어 만든 커피 아포카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포카토는 주 재료가 에스프레소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또는 젤라또입니다. 즉, 젤라또를 비롯한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담은 후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얹어내는 이탈리아의 디저트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아포카토라는 단어는 이탈리아로 아포가르의 수동령인 아포카토에서 왔으며, 아포가르는 빠뜨리다, 익사시키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포가토는 물 등에 빠진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젤라또 아포카토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커피에 빠진 것이라는 의미겠죠.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뜨겁고 쌉스름한 에스프레소와 조화를 어우러져 커피 향을 한껏 즐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디저트로는 아주 적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제 시아버님이 드셨던 시크 커피는 비엔나 커피가 아니라 아포카토였던 것으로. 아유, 침이 고이네요. 오늘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통 사다 놔야겠습니다. 하하하. A to Z about coffee. 커피에 대한 얕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로 시작하는 커피 용어 코피 루악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시아에 여행 다녀온 지인이 주로 선물로 가져다주는 루악 커피 또는 족제비 커피 등을 받아서 마셔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선물 받아 마셔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고 말하던 동물을 통한 커피. 그 커피가 맛있었냐 물으면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커피 딕셔너리 책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들 중에서 코피 루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코피 루악은 사양 커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유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사양 고양이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즉 가장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선별하여 먹는데, 생두는 사양 고양이의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된 커피는 이국적이면서도 희귀한 고급 커피가 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커피 루악을 둘러싼 마케팅 스토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은 이처럼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이라네요. 사양 고양이들을 우리에 가두고 저질 커피를 강제 급식하는 탓에 심각한 동물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커피 루악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본 역사가 없다고 하니 역시 잘 짜여진 스토리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나 봐요. 저도 예전에 사양 커피에 대한 설을 들었을 때 와,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이런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 구매를 추구하는 저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커피 온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이제 여러분도 사양 커피의 민낯을 알게 되셨으니 동물을 통한 커피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비엔나 커피에 대한 에피소드로 시작했는데요. 혹시 서울의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카페를 아시나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가무라는 이름의 카페인데요. 명동에 있답니다. 예전에 커피 관련 책에서 봤는데 이곳은 1972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약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찐 레트로 로컬 카페라고 합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명동에 가게 되면 한번 들려서 비엔나 커피를 마셔보세요. 커피 위에 올려져 있는 크림에 건가류가 들어가서 정말 고소하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올해 가을엔 꼭 한번 가서 그 맛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더운 계절이지만 곧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다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8번째 라디오 커피하우스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안녕.